오리건주가 지난주 데이터 센터에 전기료를 따로 매기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주 한국 국회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면제, 직접 전력 거래 허용, 세금까지 깎아주는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그 한 줄은 법에 없습니다. 비교 한컷 보시죠. 미국은 10배 폭등한 전기 청구서를 데이터 센터에 돌리고 있고, 일본은 1조 8천억 원짜리 보조금을 들고 탈탄소 데이터 센터를 부르고 있고,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그린 에너지 의무를 안 걸면 아예 접속을 안 시켜줍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요?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72.99원, 4년간 35% 인상.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 등급은 0개입니다. 한 가지 더. 한전은 작년에 13조 5천억 흑자를 냈는데 빚은 205조에서 또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040년까지 지금의 6배로 늘어납니다. 이 두 숫자가 만나면 누구의 전기요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그 답을 6개국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한국 데이터 센터의 진짜 청구서부터 봅시다. 2021년 1분기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28.47원이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172.99원, 4년 만에 35% 올랐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용을 요금은 무려 63%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2분기까지 산업용 요금을 6분기 연속 동결 중이지만 이미 누적된 인상분이 데이터 센터 경영에 직접 변수가 된 상태입니다. 4년 만에 요금의 3분의 1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은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 등급조차 없습니다. 수도권 데이터 센터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청 195건 중 최종 승인은 단 4건. 승인율 2.1%. 사실상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 센터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못 짓는 입지 문제. 둘째, 35% 오른 요금 문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GS 풍력발전 지분 30%를 인수했습니다. 단순 전력 구매 계약이 아니라 발전소 자체에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아리백 가입 기업 중 발전법인에 직접 투자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2029년까지 전체 전력의 4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안산 데이터 센터를 PUE 1.3 이하로 지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평균이 1.91인 걸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옥상도 모자라 건물 벽에까지 태양광 패널을 붙였습니다. 큰 고객들이 한전 바깥으로 빠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한전의 큰 고객이 빠져나가면 한전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적자 그냥 안고 가기. 그러면 부채 205조에서 더 늘어납니다. 둘, 남은 고객한테 더 받기. 그러면 가정과 소상공인 요금이 인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답을 보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먼저 봅시다. 두 번째 파트, 미국이 선택한 수혜자 부담 원칙입니다. 먼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에 10배를 올렸다. 이 말은 정확히는 틀립니다. 10배 오른 건 PJEM이라는 미국 동부전력 도매 시장의 용량 경매 가격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메가와트당 28.92달러였던 것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329.17달러로 뛰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올랐을까요? 시장 감시기관 분석에 따르면 가격 급등의 63%가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인상분이 누구한테 청구되느냐였습니다. 원래는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PJM 지역 가정은 2028년까지 매달 70달러, 약 10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추가 부과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버지니아의 전력회사는 2035년까지 가정 전기요금이 매달 255달러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민주당 스펜버거 후보가 14%포인트 차이로 압승합니다. 공약 한 줄이었습니다. 빅테크가 정당한 몫을 부담하게 만들겠다. 출구조사에서 버지니아 유권자 78%가 데이터 센터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정치 의제가 된 거예요. 각 주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리건은 작년 6월 파워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메가와트가 넘는 시설은 별도 요금 등급으로 분리하고 10년 최소 계약을 의무화하고 송전 인프라 비용을 100% 자체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법의 첫 적용 결정이 났습니다. 포틀랜드 일반전력공사가 데이터 센터에 더 비싼 요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버지니아는 SB 253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전기료 3.4% 인하, 약 월 5,500원 절감, 데이터 센터 요금은 15.8% 인상,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스마트 전력연맹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29개의 대규모 부하 요금제가 주 주재기관 승인을 받았고 36개 주에서 77개 요금제가 검토 또는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종류의 요금제는요, 0개입니다. 세 번째 파트, 당근, 채찍, 그리고 문턱.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세 나라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당근입니다. 경제 산업성이 2026 회계연도부터 5년간 2,100억 엔, 한화로 약 1조 8,700억 원을 풉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100% 탈탄소 전력,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만 쓰면 설비 투자비의 50%를 보조해 줍니다. 발전소와 같은 지역에 입지하면 50%, 다른 지역이면 약 20%. 이게 왜 영미하냐면 일본 가정 전기요금은 한국의 약 2배인 310원 수준입니다. 일본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줄 테니 그 비싼 전기를 탈탄소 전력으로 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요처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싱가포르는 더 직접적입니다. 작년 12월 새 데이터 센터 용량 200메가와트를 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50% 이상, PUE 1.25 이하. PUE는 전력 사용 효율 지수입니다. 한국 평균이 1.91인데 싱가포르는 1.25를 요구합니다. 카카오 안산이 1.3 이하라고 했죠? 그것도 못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아예 짓지 못합니다. 데이터 센터 우리한테 와줘. 이게 아니에요. 조건 맞추면 들여보내줄게. 이게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아일랜드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데이터 센터의 유럽 허브였는데 지금은 국가 전체 전력의 24%를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5%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 데이터 센터 신규 접속을 사실상 금지했고 4년간 모라토리엄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드디어 해제했는데 조건이 살벌합니다. 첫째, 자체 발전과 저장 설비로 최대 사용량 100%를 충당할 것. 둘째, 매년 전력의 80%를 신규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 셋째, 6년 안에 못 맞추면 사용량 강제 축소. 즉, 전기를 줄 테니 너희가 발전도 일부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세 나라 다 표현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져가는 전기에는 조건이 있다. 한국은 그 조건이 뭡니까? 네 번째 파트, AIDC 특별법이 빠뜨린 한 줄입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지난주 5월 7일 국회 본회의는 AIDC 특별법, 정식 명칭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냐? 첫째,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둘째, 인허가 타임아웃제.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안 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비수도권에 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전력 거래, PPA 허용. 넷째, 세액공제와 시설부담금 50% 할인. 다 데이터 센터한테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가져갈 전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한 줄도 없습니다. 사실 법안 막판까지 LNG PPA를 넣을지 말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하려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라며 LNG PPA 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체리피킹 우려, 다른 국가 전력산업과의 형평성 어긋남이라며 반대. 결국 LNG는 빠지고 재생에너지 PPA만 살아남았습니다. 양쪽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져가는 전력에 비용을 더 물리는 구조.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런 요금 체계. 그 이야기는 누구도 안 합니다. 그 사이 한전은 작년에 13조 5천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205조 7천억 원으로 또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매일 이자 비용만 119억 원입니다.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누적 적자 39조 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끈기 있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결국 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상이 데이터 센터한테 더 갈까요? 가정한테 더 갈까요? 한전은 아직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1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누구의 청구서가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짜맞춰진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5단계예요. 첫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040년까지 6배 증가. 둘째, 큰 고객은 한전 바깥으로 이탈 중. 네이버 GS풍력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한전 부채는 매년 늘어. 이자만 하루 119억 원. 넷째,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는 없음. 다섯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인상은 가정과 소상공인부터. 6개국 중 한국만 이 구조에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수혜자 부담으로 갔습니다. 일본은 탈탄소 조건부 보조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그린 에너지 의무로 갔습니다. 한국은 아무 철학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호구 같은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 질문조차 안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AI 산업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일본도 키우고 있어요. 조건을 걸면서. 미국도 키우고 있어요. 비용을 따로 받으면서. 한국만 조건도 비용도 안 정한 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5년 뒤, 10년 뒤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서 옵니다. 6월 지방선거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 요금은 따로 안 매기느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